자, 개정후보입니다. 개정후보 요즘 한 4페이지 정도 분량의 개정사항이 나와 있으니까 좀 정리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국토계획법에서 방제지구가 나옵니다. 방제지구에서 재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자, 재예방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뭘 설치했다고요? 재예방시설을 설치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공업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몇 프로? 140%. 120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140. 그때 재예방시설을 주상공에 설치할 때 얼마? 140% 이하에 보면서 조례 정하는 비율을 할 수 있다. 120에서 140으로 개정된 거예요.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오겠죠? 자, 방제지구에서 재예방 설치하면 120%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OX, X. 오른쪽 문제. 어떻게 문제 나오는가 한번 바로바로 점검하시면 끝나요. 정해진 문제 드릴 테니까. 2번은 우리 기반설을 도로나 자동차 정류장이나 광장을 다시 세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당했던 거 기억나요? 자전거 우선도로 냈던 거? 도로에는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보행자 뭐라고요? 우선. 보행자 전용, 자전거 전용, 고가도로, 지하도로가 있고, 자동차 정류장에 터미널, 차고지, 휴게소, 환승센터, 복합 환승센터가 있고, 최근에 환승센터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복합도 있고 그냥 환승센터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광장에서, 광장의 종류 다 틀린 것 하면 딱 쓰기 좋은 지문이 하나 있어요. 고가 광장이 없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고가 광장 만나고 서울역 앞에다가. 그런 분류 없어요. 역시 광장의 종류가 아닌 것을 하면 고가 광장이 있다 없다? 없다. 도로의 종류는요. 자전거 전용도로 있어도 우선도로 있다 없다? 없다. 이 정도만 좀 읽어주세요. 개정사항이랑.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에 이 개발행위 허가 파트가 개정이 됐어요. 표현들이 조금씩 바뀌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좀 읽을게요. 이런 것은 안 바뀌어서 나오면 저희들이 오답으로 잡아낼 거니까 문장을 좀 봐야 되는데, 옛날에는 육상어류 양식장이면 허가받는다는데 이제 틀린 문장이에요.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뭐요? 양식장. 이게 허가사유가 됐지, 육상어류 양식장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양식업을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안에다 양식장을 만들면 뭐해라? 허가. 육상, 어류, 양식장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공공용지, 공용지로 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하면 허가사항이다, 허가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공공용지나 공용지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뀌었어요. 토지 일부를 국유지로 하더라, 공유지로 하더라. 이렇게 해서 분할하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또 뭘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 분할은 허가사항이 아니다? 아니다. 단어 느낌은 알겠죠? 여기 양식장 안에 비닐하우스 허가 안 받아. 자, 국공유지, 공공시설 하기 위한 토지 분할은 허가 안 받아.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물건을 한 달 이상 쌓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 이거죠? 몇 달 이상 쌓는 거예요? 한 달. 3주 나와 안 나와? 4주 나와 안 나와? 그때는, 과거에는 울타리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울타리 바뀌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이 건축물을 수식어를 줬어요.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하고. 별다른 규정은 아니죠. 그러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울타리 밖에 싸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울타리 안에다 싸면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왜? 울타리 안은 우리 집 마당이잖아. 우리 집 마당에다 물건 쌌는데 왜 허가를 받아요? 여기 정확하게 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밖에 물건 쌀 때. 농림지역에다 물건 싸면 허가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여기는 농림지역 수시로 물건을 쌌다 뺐다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건 오답이에요. 육상어류 양식장 그러면 오답이라고 해, 이제는. 그냥 양식장으로 써야 된다고.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양식장 그러면 맞는 거고, 육상으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 이제 공공용지, 공용지 써, 안 써? 안 써요. 이것도 틀린 문장이에요. 뭘로 써야 돼요? 국유지, 공유지, 공공시설. 이렇게. 쓰는 척 하지 마. 옆에 해설, OX 다 해놨어. 어떻게 나오는 걸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바뀐 내용 보여주는 거고. 자, 거기까지가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이고요. 도시개발법 개정사항입니다. 요거.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포함시킬 수 있다. 싼 땅이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 주상공이 몇 프로 이하인 지역? 30%. 개발계획 공모 시. 국가균형발전이요? 지역균형발전이요? 이때 지역균형발전은 누가 완치네요?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함께 쓰면 돼, 안 돼? 안 돼. 요거 나왔고 개정사항 국가균형발전에서 지역균형발전.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 나오면 이제는 틀린 문장이에요.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세단 비용의 뭐죠? 세부 목록. 자, 세단 비용의 세부 목록. 수용 사용 대상의 세부 목록이죠. 개발구역 밖에 개발 설치하는 비용이고 단계적 사업 추진이고 여기 세입자 등 주거생활 안전대책에서 임대주택 건설 이야기잖아요. 어떤 임대주택이 공공임대, 민간임대 다 포함된다는 거. 세단 비용의 세부 목록은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요건 조성토지의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했나요? 근데 학교, 폐기물 처리설, 자 여기 임대, 민간 임대주택이죠? 자 이렇게 좋은 일 하면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는 거. 그런데 무슨 임대일 때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일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하여야 한다. 이 두 단어 구별할 수 있죠? 예. 문제 풀어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OX, X. 왜?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 우리 시험은요. 단어 오자 난 것 전부 다 오답 인정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지역균형발전이 국가균형발전이 지역균형으로 바뀌었죠. 개정 전 규정이죠. 그럼 이거 오답입니다. 예전에 단어가 개정으로 바뀌었는데 개정 전 규정을 시험적으로 냈어요. 그래가지고 답 없음 처리해 줬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쓰면 안 돼요. 무슨 발전? 지역균형발전.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포함시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작년 개정사인데 안 나온 걸 시도지사가 개발구역 지정할 때 국장과 협의하는 거 얼마 이상? 100만 이상이요? 50만 제곱미터 이상이요? 100만이 아니고 50만 제곱미터 이상. 아, 그런 것도 좀 문제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공급할 때, 자, 공공임대죠? 공공임대면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다. 정하여야 한다.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처리된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하나 더.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뭘 작성했다고요?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했죠? 그러면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아야 돼요? 제출해야 돼요? 예?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하면 지정권자에 뭘 받아라? 승인. 제출이 아니다? 아니다. 예전 기출문제 제출이 맞는 문제겠죠? 뭘로 바뀌었다고? 승인으로 개정돼서 바뀌었다고. 공급 계획을 작성하면 계획은 승인받으러 가는 거야? 제출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도 작년 개정사항. 그러니까 기출문제 오답인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제출로 맞게 되는 문제들이. 제출이다. 계획은 승인으로 왔다. 자, 이렇게 읽읍시다. 계획은 승인. 지정권자의 뭐요? 승인. 계획은 승인. 처음 듣는 척 그러면 안 돼. 다 반영되어 있는 내용들이. 혹시나 하고 또 소개시키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에서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개정사항 좀 잠깐 점검해야 되는데, 우리 조합의 의무는 조합장, 이사, 감사도죠, 겸지, 금지. 그러면서 조합장은 언제부터? 선임일부터 관리청 인가받을 때까지, 철거 직전까지 거기에 거주해야 되죠. 영업이면 거기 영업해야 되고. 그럼 임원의 자격은 소유 몇 년? 5년. 거주 몇 년? 1년.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 거주 몇 년? 1년. 소유 5년.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돼요. 임원은. 근데 조합장은 선임부터 관리청 인가받을 때까지 거기 거주해야 되죠. 최근에 개정된 게 뭐냐면, 조합의 조합원은 정비 위치한 건축물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 또는, 자, 조합원은 건축물 소유자나 누구를 넣었어요? 토지 소유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소유한 자, 이렇게 해놨어요. 자, 조합원의 정비구에 위치한 건축물 소유자 누구를 넣었어요? 토지를 소유한 자, 이렇게 해놨네요. 중 다음 하나 어느 요건을 갖춘 자를, 자, 조합 임원으로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에 위치한 건물이나 토지 소유한 자만 조합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임원. 그러면 지상권자는 조합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조합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지상권자는 임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거 하나 얘들이 잡아준 거고. 지상권자는 조합원은 되지만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임원은 누가 되냐? 그러니까요, 건물이나 토지를 소유한 자 중에서 이 요건을 갖추면 임원이 된답니다. 거주 소유니까. 이거 됐나요? 그런데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권을 공유하면은, 야, 누가 임원이야? 그러니까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임원이 됩니다. 이게 개정사항이거든요. 여기 봐요.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비구역에 하나의 건물이나 토지 소유권은 다른 사람과 공유한 자는,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있으면, 공유 지분을 소유한 자가 있으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조합에 뭐가 된다? 임원. 이번에 딱 이 조항 하나 시행돼요. 나머지는 다 내년 시행이고, 요놈만. 자, 이렇게 기억하면 어떨까요? 토지나 건물 소유권을 공유한 자가 있으면 누가 임원이야? 그러니까 지분이 가장 많은 놈, 가장 큰 놈. 근데 여기서 하나 정리합시다. 지상권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임원이 될 수 없다. 공유일 때는, 그래, 많은 놈 끝. 공유일 때는 지분이 가장 많은 놈. 이거 알고 가셔야 돼요. 네. 임원 부분에 이런 개정이 있었고. 자, 건축법 개정사항입니다. 우리가 동물병원이나 동물미용실은 무조건 다 이종 근생이었는데 최근에 바뀌어서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자, 동물위탁관리업. 이때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300, 몇 종? 1종. 300 이상이면 2종. 동물병원이나 동물미용실이 300 미만이면 1종, 300 이상이면 2종, 이렇게 바뀌었고요. 1조권 확보란 높이 제한. 전용 주거지나 일반 주거지역은 전북 방향으로부터 일정 거리 뛰어야 한다. 뛰어야 한다. 그때 9m가 몇 m로 개정됐어요? 10m. 높이 10m 이하면 경계선부터 얼마 떼고? 1.5. 10m 초과하면 그 높이에 2분의 1을 떼라. 이렇게 됐어요. 최근 개정사항이죠. 자, 이렇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자, 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은 2종 근생이다. OX, X. 옛날에는 5였어요. 바뀌었죠. 이제 300 미만이면 몇 종 근생? 1종. 300 이상이면 2종. 이렇게. 반려동물들이 요즘에는 집 근처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집에서 약간 떨어지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침대에서 나하고 같이 자는데, 아빠 팔 베고 자는데, 우리 딸이, 우리 딸 사랑이, 네?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종 근생으로 바꿔주는 게 맞아서 바꿔준 거예요, 이게. 300 미만이면 1종, 300 이상이면 2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작년 개정상이요. 가로구역의 너피제한입니다. 무슨 구역이요? 가로구역. 가로구역의 너피제한에서 자, 1조, 통풍 등 주변 환경, 도시 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건축에는 뭐 거쳐서 심의 거쳐서 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로구역 너피 완화 규정을 중첩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없다가 아니라 뭐야? 있다. 요 개정상 예전에 이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리한 거 적용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로구역의 너피 제한이 건축법에서 자 우리 특별자치시장, 특별대도시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이 법에서 심의 거쳐 완화했죠. 심의 거쳐 뭐라고요? 완화. 그런데 또 다른 법에서 완화해요. 완화가 지금 몇 개예요? 2개. 그 과거에는 유리한 것만 적용했어요. 근데 이제는 완화 2개면 2개 적용할 수 있다. 중첩 적용할 수 있다. 요거 개정되고 아직 기출 안 됐으니까 요거 점검해 주시고. 정부 뛰어야 한다. 10m 이하면 1.5, 10m 초과하면 그 너피에 2분의 1. 그 문제는 넣으려면 가로 넣기 10m.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고. 주택법 개정사항입니다. 주택법은 소형주택. 잠깐만요. 여러분 소형주택은 사이즈가 얼마 이하? 60제곱미터 이하. 이거 도색이죠?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용면적 30 이상이면 방을 욕실, 보일러실, 귀뚜라미 제외하고 몇 개까지? 3개. 침실은 럭키 세븐 7제곱미터 이상. 2칸, 3칸짜리가 전체 세대수의 얼마를 넘어서면 안 돼요? 3분의 1.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건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중 주차 대수를 세대당 몇 대? 0.7대 이상 주차 대수를 확보하면 얼마까지? 2칸, 3칸짜리가 2분의 1까지도 가능하다. 요거 개정상. 3분의 1 초과하는 게 주차 대수를 세대당 얼마? 0.7대 이상 확보하면 얼마까지? 2분의 1. 주차장 좀 더 만들면 완화해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2번은 투기과열주거 전매 제한은 등기일까지다. OX, X. 등기일까지가 아니고 수도권은 3년, 수도권 외일 때는 1년, 수 3. 수도권은 3년, 외일 때는 1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투기과열 중에서 건설공인 또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등기일까지다. 5년 초과하면 5년 한다. OX. 이게 다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개정서 바뀌었으니까 수도권은 몇 년? 3년. 수도권 외일 때는 1년. 그럼 잠깐만요. 투기과열중 전매자는 3년이다. OX. X. 꼭 밝혀줘야 돼. 수도권일 때는 몇 년? 3년. 수도권 외일 때는 1년. 둘 중에 하나 꼭 밝혀줘야 돼요. 하나만 써도 됩니다. 예. 농지법. 농지법이 답으로 쓸만한 문장이 몇 개 생겼어요. 소개시킵니다. 자, 먼저 여러분 1번, 2번, 3번은 뭐냐면요. 농지를 임대차, 무상사용, 사용대차, 임대차, 사용대차는 소작제 금지 때문에 우리 헌법에서 금지합니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사유, 예외적으로 그 가능한 사유 중에서 과거 규정은 어떤 규정이었냐면 우리 개인들이 임대 사용할 때는 자 여러분 농지를 주말체험 용농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면 임대 사용자가 됐고 또는 주말체험 용농하는 자에게 임대라는 것을 못하는 거냐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말 농장하는 사람한테 임대할 수 있었고 또는 그걸 업으로 한 자에게 내가 임대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지를 편법적으로 계속 소유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주말 농장으로 임대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법이 개정돼서 야
개인이 주말 농장으로 임대를 하려면 너 최소한 몇 년 이상 그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 3년. 개인은 몇 년이에요? 3년. 개인은 몇 년이에요? 3년. 여기는 농어촌공사의 위탁하여 임대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농어촌공사가 대신 임대 사용되는 것도 개인은 몇 년 이상 소유해야 3년. 그래야 임대 사용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농업법인은 소유기간 문제 삼았다 안 삼았다? 안 삼았다. 아셨죠? 그럼 개인은 요거 몇 년 이상? 3년. 올해 바로 이거 내버리면 머리 아프다. 개인은 임대 사용도가 안 되는데 임대나 사용되려면 최소한 몇 년 이상 소유했고 3년. 그 다음에 주말처럼 용농 환자에게 임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기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제 법인에다 3년 내버리면 황당하겠네. 개인이 3년이야. 표현에 개인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왔습니다. 요거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요게 개정사항. 자, 4번과 5번이 문제 읽기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기출문제 답이 다 바뀌는 문장이에요. 문장이. 우리 농지법이라고 개무시하지 말고 이 개정상에다 좀 보자. 잠깐 봐요. 여기 좀 잠깐 보시고. 이게 이거 찾으면 안 돼. 논점으로. 협의가 논점이 아니에요. 협의가 문장이 많아요. 근데 그 협의가 둘 다 협의인데 전제 조건이 자 무슨 협의? 탑법에서 협의를 거친 거예요. 무슨 법이요? 다른 법률에서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쳤다. 이게 다른 법률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탑법에서 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정할 때는 협의를 거쳐서 전용허가 받으랍니다. 왜? 탑법에서 협의 거쳤으니까 농지법에 와서 못 받으라.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번에. 이게 삭제가 됐거든요. 다른 법률에서 전용허가 의제되는 협의는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는데 삭제가 됐다고 해서 허가를 받은 걸로 개정된 거예요. 의미가. 요거 됐나요? 또 원래 농지보전 부담금은 이렇게 전용이 나면 다 부담금을 내요. 근데 탑법에서 전용허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쳤대요. 그럼 다른 법률에서 돈을 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개정돼서 삭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두셔야 돼요. 삭제됐으니까 삭제된 말의 의미가 이렇다는 걸 제가 좀 풀어준 거예요. 입법 취지 보면서. 자, 다시 정리합니다. 탑법에서 협의 거쳤어요. 그럼 여기 와서 허가를 받아. 다른 법에서 했으니까 농지법에서 와서 받아. 탑법에서 협의 거쳤죠. 그럼 여기 와서 부담금 납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타법에다 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지보전 부담금은요. 농지보전 부담금은 자 이거 하나 읽을까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부담금 납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정도로 시험 문제 풀 수 있어야 돼요. 요놈하고 요놈. 6번은 작년 개정사인데 안 나와서 나는 이게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가로넣기. 자, 시구 읍면장이 농지증 발급할 때 며칠? 4일. 농업경영에서나 주말처럼 용농지 작성 안 하면 7일 죄송합니다. 농지증 며칠이요? 7일. 농사계획서나 주말처럼 용농지에서 작성 안 하면 며칠? 4일. 농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면 14일. 자, 농지증 며칠? 7일. 농업경영에서나 주말처럼 영농지에서 작성 안 하면 며칠? 4일. 농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면 7, 2, 14. 요 가로넣기 가능하니까. 4번, 5번 잘 기억합시다. 자, 다른 법률에서 협의했으면 협의했어도 여기 와서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다른 법률에서 협의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돈 내, 안 내? 안 내. 돈은 다른 법률에다 내라 이런 말이에요. 이거 좀 구별해 주시고. 자, 문제 점검하고 갑시다. 자, 첫 번째 문제 1번. 주말처럼 용농하는 자에게 임대 사용되거나 어부를 한 자에게 임대 사용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개인 나왔죠.
몇 년 이상 소유? 그때 이게 만약에 농업법인이면 기간이 있다 없다? 기간 없다까지 딱 알아두시면 되겠고. 두 번째, 요걸 내고 싶어요. 저는 요거. 다른 법률에서 전용 허가 의제들의 협의. 자, 다른 법률 찾고 뭐 찾고 협의. 탑법에서 했던 뭐 했던 농지법 오라는 거죠. 농지 전용이니까 얘는 허가를 누구한테 받아라? 농지법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법에서. 다른 법률에서 협의를 거쳤죠. 그럼 거기서 다른 법률에서 돈 내는 거죠. 여긴 돈 내 안 내? 안 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요 두 개를 묶어서 다른 법률에서 협의 거치면 허가는 농지법, 돈은 다른 법률. 이러면 딱 끝날 것 같아. 깔끔해졌나요? 허가는 농지법, 전용허가, 돈은 탑법, 돈은 탑법. 우리 농지법 계속 개무시하거든요. 이 개정사 한번 점검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건 가로놓기 나오기 좋으니까 농취증입니다. 시구 읍면장 4명 농취증 시구 읍면장이죠. 자, 며칠 내 발급 통지? 7일. 농업경에서나 주말처럼 영농계에서 작성이 면제되면 4일. 이게 다 개정돼서 바뀐 거잖아요. 자, 농지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더라. 투기 우려가 있죠. 7일, 14. 7일, 4일, 14일. 이제 우리 합격자 모임에서 보는 거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있으니까, 특별판 있으니까 해설 강의 드리면서 한 번 더 하고, 그때는 혼자 안 될 거예요. 같이 하시고. 이제 합격자 모임 전에 돈 되는 땅 찾는 거, 여기 알받기 하는 거, 분양권 늘리는 거, 그런 거 다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합격하신 다음에. 일단은 개강은 강남박물관에서 먼저 개강할 겁니다. 그 다음에 종로는 합격자 발표 후에 한 달 더 있다가 다시 한번 시작할까. 일단 먼저 시작하는 게 갈 가능성이 크니까 그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우리도 하긴 할 텐데 합격자 발표 이후에 하려고요. 야간으로 할까 주말반으로 할까 그건 고민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됐죠? 합격 축하드립니다. 자, 곧 만나죠? 얼른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